여름철에 불청객인 온열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 대비과 안윤진 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특히나 이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이 온열 질환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서 발생하는 급성 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었을 때 두통, 어지러움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적절한 조치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열사병, 열탈진 등이 있습니다. 네. 열사병이 이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었군요. 오늘도 보니까 벌써 한낮에는 햇볕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쵸? 해마다 온열 질환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의 그 한여름 폭염 일수, 그리고 온열 질환자가 해마다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에서는 폭염주의보,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에서는 폭염경보가 발령됩니다. 지난 10년간 중에 가장 폭염이 심했던 때는 2018년도로 폭염일수가 31일이나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4.2일이었고요. 작년에는 저희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가 2,818명으로 재작년 2022년보다 약 80% 정도 늘었고요. 작년 사망자도 32분 보고되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아무래도 그냥 밖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정말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네. 폭염 일수가 길어질수록 이 온열 질환자도 비례해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연령대별로 보면 인구 10만 명당 이 온열 질환자가 고령층일수록 훨씬 많다고 들었거든요. 연령별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에 보고됐던 그 온열 질환자들 중에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601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60대도 514명, 40대도 385명, 70대도 325명, 80대 이상은 268명 순으로 이제 50대 이상에서 매우 많이 나타났고요.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제 0세에서 9세 아이들은 16명 보고됐었고요. 10대에서 95명, 20대 291명, 30대 323명의 환자가 보고되었습니다. 네, 이 고령층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또 아까 말씀하신 걸 보면 0세에서 9세부터도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린이들도 걸릴 수 있는 만큼 이 노약자는 모두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여름만 되면 농작업을 하거나 외부에서 일하다가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이 인명피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2023년 작년에 응급실 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총 3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 80세 이상이 16명 있었고요. 70대가 6명, 60대도 5명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령층에서 매우 많은 사망자를 보이고 있고 또 장소로 보면 실외에서 발생한 경우가 81.3%나 되었습니다. 사망자의 추정 사인은 주로 열사병인 경우가 많았고요. 네, 무엇보다 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고 대비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온열 질환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꼭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더운 날씨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 같은 카페인이나 또 술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요. 생수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외출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양산, 모자 같은 걸로 좀 햇빛을 가려주시면 좋고요.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 작업, 야외 운동 같은 것들을 자제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 이제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헐렁하고 밝은 색 옷을 입으시고요. 또 작업하실 때에는 보냉 조끼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린아이나 노인처럼 스스로 문을 열기 어려운 그런 대상들은 자동차에 혼자 계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온열 질환에 걸린 걸로 이미 의심이 됐을 때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좀 옷을 헐렁하게 해드리고 부채질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수분을 좀 공급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도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물을 마시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물을 마실 수 없어서 잘못하면 기도로 넘어가서 더 위험한 경우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조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물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잘 구분해서 알아둬야겠습니다. 네. 저도 한여름에 땡볕 아래서 걷다 보면 갑자기 좀 어질어질하면서 어지럼증을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부득이하게 외출을 하셔야만 하거나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산 모자 이용하시는 것 권해드립니다. 물을 좀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마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어질어질한 어지럼증을 느끼신다면 빨리 시원한 곳으로 가셔서 물을 마시고 휴식을 취하시고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은 햇볕이 워낙 세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당연하고 남성분들까지도 양산을 많이들 쓰고 다니시잖아요. 이 양산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햇볕이 뜨거울 때는 양산을 쓰고 다니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양산은 어두운 색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햇볕이 내려쬐면 어두운 색이 그것을 이제 흡수하고 특히 바닥에 이제 부딪혔던 복사열들이 다시 반사되었을 때 이 어두운 색깔 양산이 그것을 좀 흡수해 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햇빛을 막기 위한 양산은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 색이 더 좋다. 이런 팁을 드립니다. 네, 양산은 어두운 색이 더 좋다는 점은 잊지 않겠습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끝으로 온열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 외에도 폭염은 심혈관 질환이나 또 다른 만성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열 질환 외에도 더울 때에는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고 이제 가지고 계셨던 질환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일반적인 건강 관리들을 잘해서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폭염에 대비해서 건강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텐데요.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이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